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중선교에 일생을 바친 전덕기 목사의 서거 100주년을 앞두고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덕기 목사 추모 사업회는 전시회와 학술 발표 등 전 목사의 삶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 시기 전덕기 목사는 뜨거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중을 위해 헌신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상동교회 목회자로서 독립운동의 산실인 상동파를 이끌며 을사조약 반대운동에 앞장섰고 1907년 이준 열사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창호, 윤치호 등과 함께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습니다. 민중선교회도 앞장서 남대문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역병으로 죽은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를 대신 치러준 일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과 함께하는 한글 보급운동과 청년 교육에도 적극 앞장섰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일제의 탄압을 받던 전덕기 목사는 105인 사건으로 투옥돼 1914년 고문 후유증으로 39살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습니다. 내년 서거 100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전 목사를 2014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면서 전 목사의 삶과 신앙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설립된 전덕기 목사 서거 100주기 추모 사업회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추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추모 사업회장 상동교회 서철 목사는 전덕기 목사의 행동하는 믿음은 오늘날 사회적 신뢰를 잃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대안이라며 전 목사의 삶과 신앙을 되살려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로서의 사회 선교의 모습, 그러면서 많은 숫과 남학신의 민중 목회자로서의 대중을 향했던 사랑, 그러면서도 뜨겁게 지하실에서 기도했던 복음적 영성 운동가로서의 모습이 새로운 목회와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추모 사업회는 내년 3월 전덕기 목사의 생전 활동을 담은 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방송 다큐멘터리, 학술 발표, 추모 예식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는 전덕기 목사의 정신을 기리는 사회 선교 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전덕기 기념사업회 재단 설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내년 3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돼서 홍보하고 전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3.1절 특집으로 역사 다큐 프로그램으로 전덕기 목사님을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과 이웃 섬김, 민중 계몽 등에 앞장서며 행동하는 믿음을 온몸으로 보여준 전덕기 목사. 1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전 목사의 실천적인 삶과 신앙이 큰 가르침을 주며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아프리카 민주화와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넬슨 만델라가 평화 속에 잠들었다며 남아공의 위대한 아들을 잃었다고 만델라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8시 50분경 지병인 폐감염증이 재발해 향년 95세의 나이로 요하네스버그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인권운동가로서 남아공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과 독재에 맞서 싸웠으며 이러한 공로로 지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듬 해인 1994년에는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를 거쳐 72세의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한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를 선택했으며 1998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린 WCC 제8차 총회 때에는 총회장을 찾아 인종분리 철폐를 위해 기여한 WCC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문화가 가진 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크리스천 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이 있습니다. 마커스와 페이먼트 밴드인데요. 신보 소식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담긴 예배 앨범 마커스 2013 라이브 워십이 발매됐습니다. 주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 콘티를 구성을 했고요.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한 1집, 주님 앞에서의 삶을 다룬 2집, 이 땅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선포하는 3집, 진정한 예배자이길 원하는 내용의 4집, 이 모든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5집까지. 지난 2007년부터 마커스는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 각각의 주제들을 연결해 왔는데요. 이번 앨범은 그 스토리의 결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왕이신 하나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등 1980, 90년대에 많이 불렀던 찬양들을 새롭게 편곡해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예배하고픈 마음을 담았습니다. 90년대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경배와 찬양곡들, 그리고 그것들을 좀 재해석하고 또 오늘 우리가 새롭게 쓰여진 곡들을 함께 만들어서 젊은이들과 또 경배와 찬양 1세대를 경험했던 많은 예배자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구나. 특별히 마지막 스페셜 트랙에는 앨범의 주제가 한 곡으로 엮여 담겼는데요.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마지막 곡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는 곡이 스페셜 트랙입니다. 어떻게 보면 앨범의 주제를 정말 한 곡 안에 정리해서 들려주는 곡이고요. 다음 세대, 우리가 넘겨줘야 할, 우리가 이 세상을 넘겨줘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저희 마커스 그리고 저희와 연합하는 둘로스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서 녹음을 해서 더 뜻깊은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또 여전히 행복과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고백.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고 또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구나,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마커스 2013 라이브 워십이었습니다. 국내 CCM 모던 락 밴드의 스탠다드로 불려온 페이먼트 밴드가 정규 3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첫 앨범을 발표한 페이먼트 밴드는 지난 7년간 실험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음악을 선보이면서 한국 CCM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밴드로 손꼽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5인조 밴드입니다. 네, 저희 페이먼트 밴드는요, 페이먼트가 지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떤 그런 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페이먼트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은 예수께로라는 의미의 To Jesus. 특히 타이틀곡 좁은 길은 현대적이고 시원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8년 동안의 밴드 사역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주어진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힘듭니다 주님,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좁은 길이 아니고 점점 넓어지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역자의 마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좁은 길이 아니라 점점 넓어지는 길,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나누고자. 사실 페이먼트의 3집 출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CCM 시장의 현실 속에서 가장 어렵다는 밴드 음악을 통해 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문화사역이 가진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페이먼트 밴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음악과 찬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고 또 아프고 힘든 사람을 고쳐주고 힐링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를 말하고 어려움 가운데 기쁨을 말하고 스스로 좁은 길 걷기를 자처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훨씬 좋은 퀄리티, 거기에다가 영상을 더하면 그때 해외 나가서 공연하고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슬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음악을 갖고 있는 이 문화선교의 모습이 정말 최고의 도구가 되지 않겠나. 페이먼트 밴드는 지금도 좁은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페이먼트 밴드 3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추산한 종교인 소득세 과세 대상은 약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교직자 수 38만여 명 중 개신교가 14만여 명, 불교 4만 7천여 명, 천주교 1만 6천여 명 가운데 면세자 비율을 고려하면 2015년 기준 과세 대상은 약 8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데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소득자 간 세부담 차이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하고 기타 소득으로 적용해 과세할 예정인 가운데 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히 양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종교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신대학교 신학생들도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한신대 신학생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짓밟던 유신시대를 회귀하려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생들은 정의와 자유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대선 개입 의혹이 있는 국정원과 이에 대해 축소 수사를 실시한 검찰 등 책임자들에게 대국민 사과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종북몰이는 국민들 사이의 이념 갈등을 조장해 현재의 정치적 난국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신대 시국선언문에는 학부생과 신대원생을 합해 총 230여 명이 서명했으며 이에 앞서 총신대와 감신대, 장신대, 부산 장신대 등의 신학생들도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명의료 결정 법률안에 대해 생명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존엄사는 현재 의료 환경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입법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생명 침해 현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또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라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사망을 초래하거나 사망 시간을 앞당기는 행위는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삶의 마지막에 있는 생명이라도 여전히 고귀한 존재며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생명 중시와 돌봄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공청회를 열고 가칭 연명의료 결정 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초안 제10조는 영양 공급이나 수분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IPTV가 5주년을 맞았습니다. 올 10월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800만 명을 돌파해 내년 1000만 가입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IPTV 출범 5주년을 맞아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일산 빈마루 디지털 방송 콘텐츠 지원센터를 새로 개관하고 정부와 IPTV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이종원 회장은 우리나라 IPTV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며 방송통신융합의 성공적 모델인 IPTV가 1000만 가입자 시대에 상생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C채널이 송출되고 있는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IPTV 3사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대를 위해 시설과 콘텐츠 등에 지금까지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몰래산타 발대식이 오는 17일 사회적 기업센터 회관에서 열립니다. 발대식에는 쪽방 주민, 무료급식 참여 어르신, 참여 기업인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정족수 미달로 3회됐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입법의회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소집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과반수 출석을 채우지 못해 유회됐습니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사전에 날짜를 협의하지 못했다며 유회 선언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사단법인 샘복지재단이 북한 어린이들과 중증 결핵 환자, 여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북녘동포 겨울나기 캠페인 북한 꼬마 사랑을 입다를 전개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긴급구제 영양식품과 의약품, 여성용품, 방한용품 등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총신대학교 제5대 총장 선거 후보가 길자연 목사와 박수준 교수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총신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의 입후보자들을 자체 검증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최종 2명의 후보를 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차가운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먼지를 밀어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걱정도 조금은 덜실 수 있겠는데요. 대신 공기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또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을 맞이해 새벽 한때 경기 남부 서해안에서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요. 주일 내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0도, 서울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